안녕하세요. 새삼조각사 이지원입니다. 글쓰기 작가 되기 5번째 시간 부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부의 원리는 20분짜리 영상 3개로 구성되는 강의로 만들어질 겁니다. 글쓰기 작가 되기가 부의 원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도 같은데요. 부의 원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과도 연결이 돼 있고, 우리가 글쓰기를 하고 작가가 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고, 그래서 그 말과 일단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을 부의 원리라고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되는, 바탕이 되는 이론이 뭐냐? 부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왜 플랫폼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면 좋은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장점이 뭔지, 그 근간을 이루는 우리가 원리가 부의 원리고, 그 부의 원리의 개념들 몇 가지를 꼭 이해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그냥 남 거 베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정보, 노하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 비즈니스로 만들 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근본 바탕이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한 거고,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영상 3개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추후적으로 블로그 시즌 3 영상을 좀 만들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강의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하는 샘플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일단 초기에는 무료로, 멤버십이긴 하지만 초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대신에 여러분들이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잘해주시는 분, 그 다음에 왜냐하면 카페가 활성화가 돼야 나중에 수익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실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모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시즌 3 카페 이렇게 운영을 하는 실질적인 이 자세한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고 카페에도 가입하시고, 그러면 제가 공지 띄워놓을 테니까, 그래서 새로 최적화 카페로 이동하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고 제가 열심히 한번 여러분에게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부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의 원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알게 되냐면, 처음에는 보통 이제 책을 읽으면서 습관에 대한 책을 많이 읽게 돼요. 이제 아무래도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서 습관에 대한 책을 조금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러다 습관 다음에 성공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경험을 하게 되고, 성공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습관, 성공 철학, 부의 원리, 이 순서가 굉장히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된, 첫 단추가 된 그런 책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분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지금 여기 책도 보시면 이렇게 20주년 특별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책이 있어요. 이제 좀 보강도 되고 개정을 좀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책의 기본이 되는, 이 바탕이 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요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득권이라고 하는 상위 1%의 부자들, 이 사람들이 교묘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사회의 부속품, 구성원으로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사실은 금융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진리는 아닌데 누군가 만드는 거, 인위적인 거거든요. 사실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 손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 금융 시스템을 맹신을 한다는 거죠. 맹신. 그리고 그렇게 이걸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사회 부속품이나 구성원으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자동화 수익, 여기 설명을 한번 또 드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동화 수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 이 다음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지속적 잉여소득이라고 하는 것, 네. 요 개념, 요 세 가지의 개념이 사실은 기존에 잘 알려주지도 않는 건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만 요 세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들을 오늘 쭉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속적 잉여소득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이 지속적 잉여소득이라고 하는 패시브 인컴, 그 다음에 자동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책보다 깨닫게 만들어준 이야기가 이 파이프라인 이야기였어요. 파이프라인.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부의 원리를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을 책으로 엮어서 파이프라인 우화로 만들어서 책으로 출간한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한번 읽어보시면 뭐 내용은 그거예요. 내용은 딴 거 아니고 아까 이 파이프라인 뭐 요 이야기라고 해서 인터넷에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동영상, 뭐 글에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화 수익, 그다음에 패시브 인컴, 지속적 잉여소득, 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 굳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부의 원리를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시간이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요. 부자라고 뭐 24시간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더 많은 28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적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영상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를 이룰 수도 있고 부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평범하게 살 수도 있고 비범하게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거를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꼭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서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여기 아까 여기 보면 어떤 시스템에 갇혀서 그걸 행복이라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실질적으로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지금같이 사실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언론들이, 기존에 있는 언론들이 했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평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비리를 쉽게 얘기하면은 끄집어내서 우리가 언론이 기존에 알렸던 것들을 국민들에게 우리가 SNS에 친구 추가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알리면서 그게 또 번지면서 하는 언론의 역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존에 있는 고정관념의 틀에 딱 붙잡혀 있어서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생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그네 주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책에 어떤 비슷한 이미지를 찾으려는 했더니 없더라고요. 파이프라인 뭐라는 책에 보면 대다수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나그네주의 사고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크게 나눠서 자, 사람이 여기 내가 있어요. 나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A하고 B하고 선택을 하면 돼요. 뭐 똑같은 조건을 비교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5명이 있고 여기에는 95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사람이 많은 쪽으로. 대다수 선택을 한 쪽으로 나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그네 주식 사고 방식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왜 부자가 못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대다수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올바른 정보나 지식을 취합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게 맞다라고 해서 간다는 거예요. 주식도 비슷하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나쁠 수 있어요. 왜? 왜?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기업의 정보 아니면 내가 어떤 이 과자를 만들어내는 제과 회사, 제과 식품 회사에 있는 그 주식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아니 최소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제품들이 괜찮고 판매량이 어떻고 막 음식은 한번 과자라도 한번 먹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없이 어떻게 그냥 남들이 많이 사서 요즘에 주가가 오른다니까 주식을 투자하고 뭐 주가가 떨어진다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나중에 주가가 다시 반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팔아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주식이 뭐가 나쁘겠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주식 투자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가 왜 꼭 이 대다수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의문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분명하게 스스로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자, 제 말을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다수가 가는 쪽이 그럼 틀린 거다 이게 아니에요. 대다수가 가는 쪽이 무조건 맞다고 맹신하는 게 잘못된 거지. 대다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에 기준에 대다수라고 하는 게 기준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대다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과 올바른 정보를 내가 나름대로 올바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소양을 충분하게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파이프라인 우아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이해해야 할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파이프라인에서 물통이라는 개념과 두 번째 파이프라인에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파이프라인 문항에서 나오는 이 물통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징을 해요. 시간과 노력, 노동을 통해서 돈을 맞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물통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얘기한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파이프라인 수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세, 뭐 책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저작권료 이런 것들 있죠. 아까 같이 한번 만들어내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 같은 그 다음에 건물주의 월세 이런 것들이 파이프라인 수익에 해당한다. 쉽게 예를 들면 요거까지 해봅시다. 요거까지 이걸 이해를 하고 나머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에 물통을 설명을 했고 파이프라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과 물통의 차이는 물통 같은 경우엔 물통을 나르지 않으면 물통을 시간과 노력과 노동을 들여서 물통을 통해서 물을 나르지 않으면 뭐도 곧 없다? 수입도 없다라는 공식이에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자, 우리가 물통을 길어서 물을 수익을 얻는데 이제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통을 날라야 되는데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가 생겼거나 정리해고, 퇴직, 기타 등등의 사유로 어떻게 시간과 노력, 노동을 들여서 물을 퍼서 판매, 돈으로 맞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깨졌다, 파괴가 됐다, 정리해고가 됐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시스템이 파괴가 됐을 때 뭐가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 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산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후에 똑같이 나온 얘기예요. 여기는 산이 있고 산 꼭대기에 여기에 물이 나오는 우물이 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사는 마을인데 여기는 물이 안 나와요. 식수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장수들이 바스켓을 가지고 여기에 물이 있죠. 요 물을 어떻게 요 바스켓에 담아서 어떻게 이동을 하죠. 뭐 시간과 노력과 노동을 들여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죠? 이 이동을 알만큼 시켜서 여기에서 있는 물을 가지고 여기 마을에 공급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뭐를 준다? 돈을 주는 거죠. 요런 교환 시스템이에요. 요런 교환 시스템. 이게 물통. 그 다음에 똑같이 자 여기에 물이 있죠. 여기에 마을이 있어요. 사람이. 식수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통을 이용을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까지 파이프라인. 자,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도꼭지를 이렇게 달아서 이 수도꼭지에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오고 이 물을 어떻게 됐든 돈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이게 파이프라인 시스템입니다. 물론 파이프라인을 이 시설,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이 시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금, 돈이 필요하겠죠. 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만드는 거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저축을 하든 뭐를 해서 투자금을 만든 다음에 이 투자금을 이용해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뭐 1m 만들고 2m 만들고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을 투자를 한 뒤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과거에 시간과 노력과 노동이 과거에 물통을 했을 때는 100개가 들어갔다면 파이프라인이 있을 땐 시간과 노력, 노동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어가든 뭐 2개가 들어가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인 거죠. 파이프라인.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얘기로 자, 물통을 가지고 물을 날렸을 땐 똑같은 수익, 이제 기준은 돈이죠. 수익을 똑같이 내는데 시간, 노력, 노동이 100이라는 게 들어간다면 아까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됐을 땐 어때요? 들어가는 게 5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1로 들어간다는 거죠. 뭐와? 시간과 노력과 노동이 10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사람 몸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초기에는 여기에 투자라는 걸 해줘야 된다고요. 투자.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돈과 부는 시간을 다루는 기술로부터 나온다. 이 시간 안에 하나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노력과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개념대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또 나올 거예요. 이것도 설명을 드릴까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기 또 쭉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부의 추월차선, 론무어의 책뿐만이 아니라 아까 같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책도 또 있죠.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 자, 아까 설명을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물통 설명하고 파이프라인 설명을 드리면서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파이프라인을 투자를 해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무슨 얘기냐면 자, 레버리지라고 하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1kg의 노력을 가지고 100kg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지렛대라고 하는 건데 자, 1kg의 노력으로 100kg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 지렛대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게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게 바로 파이프라인이라고. 자,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이게 금방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자, 여기도 똑같이 이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 1시간의 노력을 주었을 때 100시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돈으로 따지면 이거를 또 돈으로 따지면
투자는 1달러를 했어요. 그런데 소득이 이 투자의 투자 회수금이 100달러가 되는 거. 결과적으로 이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레버리지, 돈 버는 방법, 부의 추월 차선 다 이 얘기예요. 부의 추월 차선이 요 지렛대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시간과 돈과 어떤 노력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여기서 돈을 투자했다는 건 뭐냐면 시간과 돈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자신만의 어떤 방법으로 자기 개발을 하든 작가가 되는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엇을 하든 실질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뭐가 지속적인 패시브 인컴. 그죠? 똑같이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노력을 1kg을 들였는데 나중에 얻어지는 것은 어떤 100kg의 결과다.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아까 이 개념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파이프라인과 자, 물통의 개념. 파이프라인과 물통의 개념. 자, 물통을 갖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100이라면 이 쉽게 물 한 통에 10,000원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여기에서 물을 떠요. 그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통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요 물을 조금 담아요. 여기다가 물을 담았어요. 그렇게 해서 요 물 한 통이 여기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 마을에 있는 주민들한테 팔면 물 한 통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이라고 하는 돈과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물은 여기 있는 물을 떠왔으니까 내가 돈을 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상쇄하고 여기도 물을 파는 거니까 이것도 나름대로는 여기서 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원재료 값은 없다. 뭐 이제 그건 나중에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올 곳이 뭐만 남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물의 가치는 물을 떠오는 시간과 노력과 노동 요 세 가지의 가치인 거죠. 요 세 가지가 10,000원인 거예요. 10,000원. 이해 가시죠? 요 세 가지가 10,000원. 그런데 시간과 노력, 노동을 합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 나름대로 이 물이 여기에 있는 물이 여 아래에 물이 와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가치 이게 100을 줬다. 100이라는 거를 들어서 하여간 100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10,000원을 버는 거죠. 이렇게 교환이 된 거죠. 금융이.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또 다시 설명을 하면 자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물이 있죠. 물. 근데 물통을 안 하고 여기서부터 파이프라인을 쭉 설치를 했어요. 여기 마을까지. 그 다음에 여기 수도꼭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물이 이 파이프라인 안으로 흘러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물을 한 통만큼 받게끔 해줬는데 물을 그럼 이 한 통이 어떻게 10,000원이죠. 10,000원. 그죠? 그런데 여기에 시간과 물통에 시간과 노력 노동이 아까 물을 할 땐 100이잖아요. 이제 요거를 하는데 1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1. 요 파이프라인으로 와서 요 물을 요만큼 받아서 파는데 10,000원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1이 10,000원이 된 거죠. 2를 가지고. 그러면 100을 넣으면 얼마예요? 100,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파이프라인은 이거라는 거죠. 물론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는 투자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투자. 그죠? 이 개념만 이 개념이 우리 경제 사회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 경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면 우리가 다음으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착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착각. 잘못된 생각. 이게 이 두 가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한 단계 이제 아까 얘기한 1차 한 단계에 눈을 뜬 거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처음에 뭐냐면 만약 물통을 더 많이 나른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물통을 하나 이렇게 물통을 하나
그 다음에 물통을 2개. 자, 여기에서 이제 마을 주민한테 판매를 하면 10,000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시간과 노동, 노력을 아까 100을 들인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100을 들여요. 똑같이 시간과 노동, 노력을 100을 들이는데, 나는 힘을 키워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딴 사람은 물을 한 통을 나를 때, 나는 물을 한 통 더, 2통을 날라요. 100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한 통에 10,000원이니까 2통이니까 20,000원이 생기잖아요. 20,000원.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엄청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결국에는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하더라도, 자, 물통을 나른 거니까, 질병, 사고, 정리해고, 퇴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온라인에서 사기를 치느냐 하면, 마치, 요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금방 가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설명하는 방법은, 시간이 100인데, 동시에 물을 2통을 날르면, 여러분은 100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20,000원을 벌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뭐를 숨기느냐 하면, 파이프라인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이게. 지속적 소득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뭐가 빠졌냐면, 이 지속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반드시 머리에 넣고 계셔야 돼요.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자, 파이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사고, 정리, 해고, 퇴직이 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수입이 없다고요. 아까 같이. 그 무슨 얘기예요? 물통을 더 많이 나르면 파이프라인일까 이거예요. 파이프라인일까? 아니죠. 물통을 많이 나른다고 해서 파이프라인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설명을 해놨죠. 더 큰 물통으로 물을 나르면, 무슨 얘기냐면, 자, 요 크기가 한 통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8,000원인데 한 3배 가까이가 되니까 30,000원이에요. 큰 물통으로 나르는 거죠. 이 사람은 10만이에요. 이게 대략 5배가 되니까 50,000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물통을 한 번 날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0원인데, 이 사람은 한 번 날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30,000원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 날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50,000원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교육시키고 기존에 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라. 틀린 말은 아니죠. 유리하죠. 왜냐하면 투자금을 만들 때 내가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0,000인데, 이런 사람들은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투자라는 걸 하겠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 물통에만 의지하면 무슨 얘기냐? 자, 아까 높아졌던 수익만큼 지출이 많아서 계속 이렇게 물이 새서 남는 게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금이 없으면, 이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의사든 변호사든 상관이 없이 어떻게? 질병이나 사고나 정리해고가 되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고. 어떻게?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이 이렇게 시스템에 교묘히 숨겨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의 착각을 할 수 있게끔 숨겨놨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의사가 돼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 이런 말로. 그런데 결코 이렇게 계속 물통 수익에 의존하는, 기존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액티브 인컴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물통이 액티브 인컴입니다. 파이프라인은 패시브 인컴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물통 수익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속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만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헛갈리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 기준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물통은 그냥 아까 같이 이거를 한꺼번에 많이 나르든, 그죠? 아니면 이 물통의 크기가 크던, 아무런 상관없이 그건 바로 그냥 물통이에요. 파이프라인이 절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두 번째 설명하고 세 번째 설명하는 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냐면 바로 파이프라인, 투자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왜 글쓰기를 배우느냐, 내가 왜 작가가 되려고 강의를 듣느냐. 여러분 왜 듣는 거예요? 왜 미라클 모닝을 하시는 거예요? 뭐 되려고요? 물통 되려고가 아니고 물장수 되려고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새로 영상을 찍었어요. 이건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제가 첫 시간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연결을 토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다시 만들어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